세종대왕이 32년 재위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지킨 원칙입니다. 위에 있는 자는 아래를 섬기는 자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왕은 왕이 아니니라. 조선 제4대 왕 세종. 그는 1418년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3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조선은 찬란하게 꽃피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했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영토를 넓혔고, 백성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종을 성군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세종은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아들로 태어나 왕이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왕위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세종은 죽기 전 세자에게 당부했습니다. 몇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그 원칙이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고 왕을 왕답게 만든다고.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원칙에서 나온다고.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이 32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지킨 리더의 원칙 7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는 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팀을 이끄는 사람,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리더십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첫 번째 원칙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 백성이 곧 하늘이니라.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나라가 고통받느니라. 세종대왕이 평생 가장 먼저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백성은 편안한가? 백성은 배고프지 않은가? 백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는가?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백성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양분을 얻어 자라듯 리더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백성을 잊은 왕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백성을 사랑한 왕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세종이 600년이 지난 지금도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인 것은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백성이 없으면 왕도 없다. 백성을 섬기는 것이 왕의 첫 번째 의무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결과 세종시대의 백성은 풍요로웠습니다. 농사법을 개선하고 세금을 공평하게 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을 정비했습니다. 백성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글 창제도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양반들은 한자를 쓸 수 있었지만 백성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은 백성도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백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위대한 왕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것이 리더의 첫 번째 원칙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신하의 말을 경청한다. 한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으되 여럿의 지혜를 모으면 한계가 없느니라. 세종대왕이 두 번째로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신하든 나이 든 신하든 높은 신하든 낮은 신하든 차별 없이 들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의견도 들었고 반대 의견도 들었고 비판도 들었습니다. 절대 화내지 않았습니다.
경청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혼자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시야가 넓어집니다. 물이 여러 곳에서 모여 강을 이루듯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여 훌륭한 결정을 만듭니다. 혼자 결정하는 리더는 실패하지만 함께 결정하는 리더는 성공합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너희의 말을 듣고 싶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말해달라. 너희의 지혜가 나라를 바로잡는다고 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덕분에 세종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지변전 학자들과 토론하며 한글을 완성했고 장영실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구를 만들었고 신하들과 함께 법을 정비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었습니다. 세종은 토론을 좋아했습니다. 밤새도록 신하들과 토론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끝까지 논의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고 모두가 납득할 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세종을 존경했습니다. 자신들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청하는 리더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신하의 말을 경청하라고. 그들의 지혜가 당신을 현명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공부한다. 왕이라고 배움을 멈추면 어리석은 왕이 되느니라. 세종대왕이 세 번째로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평생 공부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고 과학책을 읽고 의학책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눈이 나빠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어제의 지식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배움을 멈추면 리더도 썩습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리더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세종이 위대한 것은 왕이 된 후에도 멈추지 않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나라도 멈춘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한 덕분에 세종은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천문학을 공부해 혼천이를 만들었고, 음악을 공부해 새로운 음악을 창작했고, 농학을 공부해 농사직설을 편찬했습니다. 왕이면서 동시에 학자였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해서 건강을 해친다고. 하지만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 눈이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었습니다. 세종의 업적은 모두 끊임없는 공부에서 나왔습니다. 배우는 리더가 변화를 만듭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리더는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신하의 말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것. 소통하는 리더의 원칙입니다. 이제 혁신하는 리더의 네 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실력으로 사람을 쓴다.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쓰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니라. 세종대왕이 네 번째로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든 중인이든 천민이든 능력이 있으면 썼습니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었지만 세종은 그를 과학기술자로 등용했습니다. 신분보다 실력을 본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편견 없이 사람을 봅니다. 다이아몬드는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나 학벌이 아니라 능력과 인품을 봐야 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리더가 성공합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가리면 인재를 잃는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출신인들 무슨 상관이냐. 나라에 쓸모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쓴 덕분에 세종시대에는 인재가 넘쳤습니다. 장영실은 자경루, 추국이 해시계를 만들었고 지편전 학자들은 한글 창제에 참여했습니다. 신분에 구애받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노비를 어떻게 관직에 앉히느냐고. 양반들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영실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영실은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등용이 조선을 과학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능력을 보는 리더가 인재를 모읍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실력으로 사람을 쓰라고. 신분이나 배경이 아니라 능력을 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인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니라. 세종대왕이 다섯 번째로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접 궁을 나가 백성을 만났고 신문고를 두어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게 했고 지방의 소식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리더는 가장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둑이 가장 약한 곳에서 무너지듯 조직도 가장 약한 곳에서 무너집니다. 작은 목소리를 들으면 문제를 미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궁 안에만 있으면 세상을 알 수 없다고.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힘든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들은 덕분에 세종은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소리를 듣고 세금을 조정했고, 법이 불공평하다는 소리를 듣고 법을 고쳤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신문고 제도가 그 예입니다. 백성이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천한 백성이 어떻게 왕에게 직접 말을 하느냐고. 하지만 세종은 밀고 나갔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 덕분에 많은 억울함이 해결되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큰 리더십입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도 들으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소리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으면 나라는 멈추느니라. 세종대왕이 여섯 번째로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혁신가였습니다. 없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구를 개발하고 음악을 창작하고 법을 개혁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해도 믿는 바를 밀고 나갔습니다. 혁신은 리더의 책임입니다. 어제 방식으로는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 조직이 변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혁신하는 리더만이 조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종이 위대한 것은 끊임없이 혁신했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상이 한 대로만 하면 발전이 없다고. 옛것을 존중하되 새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에게 좋은 것이라면 새로운 것도 시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덕분에 세종시대는 찬란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졌고 과학이 발전했고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조선의 황금기였습니다. 모두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한글 창제는 가장 큰 혁신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중국 문자를 버리고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밀고 나갔습니다. 백성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혁신이 위대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혁신하는 용기가 역사를 만듭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혁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가 리더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7번째, 솔선수범한다. 리더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느니라. 세종대왕이 마지막으로 지킨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먼저 백성을 사랑했고, 공부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먼저 공부했고, 절약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먼저 절약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솔선수범은 리더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크게 말합니다. 등불이 앞에서 빛을 비추듯 리더는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리더가 먼저 하면 모두가 따릅니다. 리더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리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내가 모범을 보이면 너희도 따를 것이다고 했습니다. 솔선수범한 덕분에 신하들이 세종을 따랐습니다. 세종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니 신하들도 공부했고, 세종이 절약하니 신하들도 절약했고, 세종이 백성을 사랑하니 신하들도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리더의 모범이 조직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세종은 왕이면서도 검소했습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지 않았고, 궁궐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고, 사치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어렵게 사는데 왕만 호화롭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나라 전체의 기풍을 만들었습니다. 솔선수범하는 리더에게 사람들이 따릅니다. 세종은 말했습니다. 솔선수범하라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끌라고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32년 재위를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 온 백성이 슬퍼했습니다. 그는 평생 7가지 원칙을 지켰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신하의 말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력으로 사람을 쓰고, 작은 목소리도 들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선수범했습니다. 그 원칙이 세종을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세종이 깨달은 것은 명확했습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 리더는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 원칙. 이것은 세종대왕이 32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지킨 것입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신하의 말을 경청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실력으로 사람을 쓰고, 작은 목소리도 들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것. 이 7가지는 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사람을 이끄는 모든 일을 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계속 배우고 성장하십시오. 편견 없이 능력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마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이 7가지를 지키면 당신의 리더십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존경할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세종은 세자에게 말했습니다. 왕이란 무엇인가라고. 백성을 섬기는 자다. 백성이 편안하면 왕도 편안하고, 백성이 고통받으면 왕도 고통받는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가장 낮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끊임없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약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 없이 혁신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어라.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팀장이든 부모이든 선생님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은 팀원의 말을 더 귀담아 들어 보십시오. 내일은 새로운 것을 배워 보십시오. 모레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십시오. 세종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2년 동안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훌륭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세종은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다. 섬김이다. 리더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백성을 사랑하고 말을 듣고 배우고 능력을 보고 작은 목소리도 듣고 혁신하고 솔선수범하라.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길이다. 그 길을 가는 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역사에 기억될 것이다. 당신의 리더십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훌륭한 리더가 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댓글로 당신이 생각하는 리더십도 들려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분들에게 영감이 될 것입니다.